블루스 밴드 마인드 바디 앤 소울이라고 하고요. 이름 그대로 이제 블루스 음악을 주로 연주를 하고 있고, 레드콘 3기 통해서 이제 또 많은 이제 앨범 제작 지원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많은 이제 기회를 제공받아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밴드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밴드 처음 출발할 때 이제 최대한 많은 이제 대회든지 공연이든지 이제 무대를 서자 이런 목표를 하나를 세워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렇게 이제 광주 주변 지역들 여러 지원 사업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알아보다가 이제 레드콘 요거를 이제 저희가 찾아보게 돼서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귀향, 저희 타이틀곡 지금 이번에 나온 앨범 타이틀곡 귀향이라는 곡을 했었는데요. 예, 그때 운 좋게 또 이렇게 발탁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진행하게 되네요. 저희는 그냥 저희가 하고 싶어 하는 음악을 했다는 게 강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스라는 음악이 주는 어떤 자유로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멤버들의 호흡이라든지 음악적인 어떤 색깔들이 아마도 그게 강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음악을 하면서 특별히 내가 꼭 이 길로 가야겠다라는 게 있었다기보다 이제 어릴 적에 이제 어머니가 젊은 시절 꿈이 이제 성악가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음악을 항상 듣는 환경에서 이제 자라온 거죠. 그래서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어떤 꿈을 가지던 대체적으로 부모님이 좀 지지해 주는 편이었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춤추는 데 좀 관심이 있어서 이제 청소년 시설 같은 데서 이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바로 옆에 이제 밴드 연습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밴드 연습을 하고 있는 친구들 봤는데 기타 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저걸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그 길로 이제 부모님을 쫄라서 똑같은 기타를 사서 그 친구를 찾아가서 이제 기타를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해서 그 연습실 내부에 있던 드럼이라든지 다른 악기들도 많이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그쪽으로 계속 집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다른 꿈을 미술가라든지 가져본 적은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게 길게 가지는 못했는데, 아무래도 음악은 어떻게 보면 중간에 제가 이거 별로 재미없다 그렇게 느꼈던 적이 없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친구들보다 정확하게 제대로 음악을 하게 된 건 좀 더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그냥 생업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직장인 취미 밴드 같은 거 하다가 이제 전공도 많이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28살 때 그때 전공을 해가지고 이제 나름 그래도 그때 개념은 그냥 음악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커가서 대학을 간 건데, 이렇게 계속 흘러서 일도 같이 병행하면서 이렇게 음악을 굉장히 어중간한 스탠스라고 해야 되죠. 전공도 아니고 비전공도 아니고 그런 어중간한 스탠스에서 계속 음악을 해오다가 이제 우연찮게, 원래 고향은 이제 광주가 아니니까 우연찮게 광주에 오게 됐는데, 광주에 와가지고 또 구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흘러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생각해 보면은 중학교 때 그 넥스트라는 밴드의 라이브 앨범을 듣고 저런 그 밴드에서 그때는 이제 기타를 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솔로라든지 그런 사운드 메이킹 이런 것들 욕심이 생겨가지고 처음에 이제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사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는 건 항상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도 음악을 하고 싶었지만 이제 못하게 돼서
좀 전공도 아니고 비전공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가 좀 길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좀 자연스럽게 흘러서 뭐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중학교 때 처음 드럼이라는 악기를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께서 연주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네, 아 이게 내 길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 드럼 치시는 그런 모습과 그 소리들이 아직도 여기에 좀 남아 있어요. 네, 사진이 딱 찍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 이 길이 내 길이구나라고 그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차분하게 생각하고 네, 어른들 부모님들한테 말하면은 귀엽네 이럴까봐 말씀 안 드리고 혼자 이렇게 깊이 간직하고 있었죠. 네. 처음 모였을 때 당시만 생각해 보면 무슨 운명처럼 막 모였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다들 30대 중반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나이들이다 보니까 이제껏 이제 서로 다른 데서도 뭐 밴드를 해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뭐 같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근데 사실 뭐 아시다시피 밴드가 지속되기가 힘든 게 결국에는 계속 어떻게 엎어지고 뭐 잘 안 되고 깨지고 사람들끼리 뭐 불화가 생기고 그런 과정을 아마 셋 모두 다 계속 겪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막 겪다가 이제 다들 광주가 이제 어떻게 보면 홈타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쪽에서 어떻게 우연처럼 좀 만나서 이제 같이 밴드를 한번 해보자 해서 연습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끼리 지속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멤버들끼리 그런 과정을 한번 겪어봤으니까 좀 어떻게 하면 밴드가 잘 안 되는지에 대한 좀 가이드라인이 서로에게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뭐 의견을 종합할 때 뭐 이렇게 좀 의견을 모아야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전보다는 좀 수월한 그런 이제 의사소통에서 결국에는 밴드가 지속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음악이 뭐 대단하고 그런 것보다도 연주력도 거의 그때 처음 모였을 때 기분만 놓고 보자면 연주력도 그냥 진짜 차순위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소통이 되냐 안 되냐 서로 지금 원하는 게 비슷하게 있냐 없냐 그게 이제 아무래도 네,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 살아있는 음악을 할 수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서로의 그 블루스 음악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호흡, 큰 틀은 정해놓지만 그 안에서도 계속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멤버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어쩔 땐 작게, 세게, 크게, 여리게, 강하게, 섬세하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연주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팀만 따지고 본다면은 사실 지금이야 이렇게 세 명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됐지만 사람 찾는 게 제일 힘들었죠. 사람 찾는 게. 예. 그러니까 이 친구만 해도 지금 5번째인가 되는 드러머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원래 저희가 건반이 있는 체제였는데 뭐 그 친구는 이제 군대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은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 중 한 개가 세 명이서 어느 정도 탄탄한 사운드를 맞춘 다음에 이 건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좀 그 멤버를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이제 고민인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올지 모르고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 만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실력인 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실력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랑
같이 한 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다들 작은 나이가 아니니까 이제는 다들 이제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부분도 서로들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사실 시간을 조율해서 딱 맞춘다는 게 생각만큼 이제 편하진 않아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사실 조금 이제 속편하게 말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나이가 어렸더라면은 아예 그냥 올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올인이 되기 약간 힘들다는 현실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 블루스를 뭐 꼭 해야만 하겠다 하는 뭐 그 사명감이 사실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블루스 음악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활동을 이어가면서 좀 그 일종의 즐거움을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무대에서 저희가 다른 여타 장르랑 좀 다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블루스의 최대 장점이라고 보면 그 관객과 거리가 다른 장르에 비해서 좀 더 좁혀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무대에서 연주하는 것도 관객이 느끼기에 좀 더 편안해 보이고 실제로 무슨 말을 건네기도 하고 대답을 듣기도 하고 이제 블루스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인 뭐 콜앤 리스폰스 뭐 말이 어려서 그런데 진짜 말 그대로 저희가 무슨 질문을 던졌을 때 관객들이 뭐 답변을 해줄 수도 있고 멤버들끼리도 이제 서로 뭐 정말 그냥 뭐 눈치껏이 아니고 실제로 뭐 말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뭔가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키워드로 주목받았던 소통 그런 부분에서 좀 즐거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루스를 하는 이유가 천천히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입장인 거고 뭐 앞으로도 사실 뭐 블루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장점이나 그런 에너지를 저희가 한번 느꼈기 때문에 이제 계속 가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본토 블루스를 좀 더 파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제 카피곡이나 아니면은 이제 연습했던 곡들 이런 것들은 그 정도까지 딥한 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딥하게 파볼 만큼 파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다른 장르의 융합 혹은 이제 좀 더 대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찾는 게 순서가 아니겠냐. 그래서 이제 물론 활동 그러니까 공연을 제일 많이 하는 걸 지금 최우선으로 잡고 있지만은 이제 그 공연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곡들을 준비해서 혹은 어떤 곡들을 써서 이제 활동을 할 거냐 하면은 당장 1차적으로는 굉장히 진짜 조금 딥한 그러니까 조금 본토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사운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가장 좋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다른 뭐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더 대중 브루스라는 장르 자체를 더 뭐 우리 나름대로의 색깔로 대중화시킬 수 있는 곡들을 만들어내느냐 혹은 이제 그런 다른 장르와의 그런 융합을 시도하느냐는 그 이후의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요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재료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냐에 따라서 사실 뭐 어떤 퓨전을 한다면은 내가 재료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무모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좀 더 확실히 이해한 뒤에 다른 시도를 했을 때 또 그때 또 사람들이 더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보자면 레코딩을 이번 사업에서 저희가 이제 레코딩을 진행하면서 뭐 꼭 한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 같은데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스튜디오에서 이제 작업을 몇 번 해봤었는데 그 평소에 작업하던 거랑 이제 전혀 다른 방식을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해서
레코딩을 진행을 하게 됐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원테이크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용어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더빙을 최소화해서 저희가 합주나 공연을 하듯이 좀 최대한 현장감을 이제 중점적으로 잡아보자. 네. 그렇게 이제 레코딩을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녹음 환경에서 저희가 이제 뭐 따로 이제 테이크를 여러 번 가져가고 수정을 하고 이런 거를 생략을 해야 되다 보니까 꼭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더라고요. 한번 테이크를 딱 가져갔을 때 중간에 이것도 아쉽고 저것도 아쉽고 한데, 우리가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라이브로 연주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얼마만큼인지도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게 됐고,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들만 최대한 살려서, 아무래도 딱 앨범을 처음 들은 사람이 이거는 라이브 앨범인가 아니면 스튜디오 녹음인가 약간 이제 좀 헷갈려 할 수도 있게, 말 그대로 이제 또 좀 좋은 쪽으로 더 얘기를 해보자면 현장감이 딱 느껴지는 앨범, 그걸 만들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앞으로 레코딩을 또 참여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제작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향성도 생긴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정확한 결과물이 나오는 라이브 영상을 찍은 건 저도 이제 이번이 처음이긴 한데, 이미 우리가 그 레코딩을 하면서 원테이크라든지 어떤 라이브 상황에서 했던 그런 경험들이 이번에 영상 촬영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얼만큼 우리가 이 모습을 좀 잘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걱정하던 것보다는 조금 편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녹음하고 연주하는 게 편하지, 그 메이크업을 하고 그 아름다운 장면들을 담기 위한 어떤 영상이잖아요, 중점이.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쑥스럽고, 그리고 네, 어려웠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뭐 레코딩을 저희가 원테이크로 진행을 한번 해봐서 그런지 이제 뭔가 이제 물론 일종의 어느 정도의 연기가 필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자리에서 연주를 하고 저희를 먼저 촬영을 하고 테이크들을 계속 가져가는 게 그렇게까지 뭐 이제 불편한 건 없었는데, 그냥 뭐 영상이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냥 영상이 어떻게 나오든 그냥 그것도 그냥 우리 모습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연주하고 이런 모습 그냥 딱 그대로 영상이 잘 나올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거기서 뭐 카메라를 운용하고 이렇게 감독해 주시는 분들이 어쨌든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시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든 잘 만들어 주시겠지 하는 뭐 그런 생각으로 참여했었죠. 영상 작업하면서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고 즐거웠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네. 큰 무대였으니까 당연히 저희도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전날부터 이제 리허설을 하고 근처에 뭐 숙소를 잡고 서로 이제 뭐 공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래서 뭐 공연 기획상 이제 짧았던 이제 무대 시간이었으니까, 물론 당연히 물론 아까 방금 말씀하신 버스킹도 그렇고 모든 공연이 사실 아티스트들한테는 이제 좀 아쉬움이 남게 마련이거든요. 짧게 그 무대를 맞춰야 된다는 그 정도 아쉬웠지만, 결국에는 또 이런 뭐 레드콘 지원 사업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그냥 단신으로 그런 공연에 이제 참여할 수는 없었던 거니까,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저희를 평소에 이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큰 무대에서 공연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고, 레드콘에서 기획하는 공연들이 대체적으로 다들 그런 쪽으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알릴 기회를 만들어주고, 저희가 혼자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무대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레드콘 피크닉 데이는 말 그대로 전주나 전북 지역의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편하게 와서 그리고 음악이라든지 여러 일러스트라든지 그 전시와 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좋은 기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드콘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전북 내에 있는 아티스트들도 오셔서 자기의 이제 음악적인 활동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 에너지였던 것 같아요. 저희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사실 공연이라는 게 여러 팀이 올라가는 공연일수록 더더욱 일종의 이제 비교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저희 무대를 딱 봤을 때 저 팀은 뭐 굉장히 에너지가 넘친다, 그리고 얘기하고 싶은 게 참 많은 팀이구나 하는 그런 기운 같은 거를 보여주는 게 핵심적인 저희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주를 하고 연습을 할 때도 항상 그런 부분을 계속 신경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에너지 넘치게 만들 수 있냐, 그런 거를 최대한 집중을 하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죠. 네. 저희 타이틀곡 이제 기왕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 저희가 그 활동하는데 처음 그 뭘까 연주하게 된 자작곡이기도 하고, 각자의 이야기들이 좀 담겨져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제 다들 광주가 아닌 이제 다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하던 친구들이 어찌어찌 흘러서 이 광주라는 곳에 모여서 이런 이제 마인드 바디 앤 소울이라는 팀을 만나서 결성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팀들이 나온 첫 번째 결과물이기도 하고, 내용을 뭐 자세히 살펴보시면 가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흘려서 모인 이곳이 이제는 우리 고향이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터고,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모인 우리 팀이 만든 이 소리가 우리 소리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이다,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곡이라서 개인적으로도 다들 이제 뭔가 그 담고 있는 애착 같은 게 가장 높다고 보여져요. 앞으로의 계획은 거창한 건 없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음악을 하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는 사실 그게 제일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역설적으로 그런 목표를 세운 거고, 지금처럼 이제 계속해서 서로 이제 좀 동기부여를 이제 딱 돼 있는 상태로, 그렇게 딱 뭔가 동기가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시키려는 이제 노력이 그만큼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길게 오랫동안 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지원 사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말 그대로 뮤지션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역량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더 잘 보여줄 수 있을까를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상, 뭐 앨범 뭐 제작, 그다음에 여러 기회를 주는 공연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회를 혼자 기획해서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제일 간단할 것 같아요. 그거를 뮤지션이 다 해낼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시작하는 뮤지션들 또는 이제 아직 경력이 충분치 않은 뮤지션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첫 걸음에 가장 쉽게 또 가장
서포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달려나갈 준비가 돼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드콘 화이팅! 화이팅!